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국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겁니다. 네. 특히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그 방글라데시 노동자 아딘 씨 경우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 네. 그 자료 봤습니다. 1년 전쯤이었죠? 네, 작업 중에 그 맹독성 화학 물질이 눈에 튀어서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각막 및 결막낭 부식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실명 위기까지 갔다고 하고요. 당시 느낌을 순식간에 눈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시야도 흐려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아딘 씨 같은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산업 재해, 그러니까 산재 문제랑 그 이면에 있는 좀 구조적인 어려움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딘 씨의 구체적인 경험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지 그 배경을 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사고 이후에 아딘 씨가 겪었던 일들부터 좀 볼까요? 자료에 보면 회사 쪽 반응이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그게 참 회사가 산재 신청 자체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막 압박하고 심지어 뭐 욕설에 협박까지 했다고. 더군다나 아딘 씨는 그때 산재 보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걸 몰랐다는 게 이게 바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딱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 정보도 부족하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러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어렵게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 네. 공식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기간인데도 계속 일을 시켰다는 거죠. 눈이 아파서 기계도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5년 전보다 한 25% 늘어난 수치라고. 네, 신청 건수 자체는 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숨겨진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대표님 같은 분은 실제 산재 은폐율이 뭐랄까 한 80%까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80%요? 와, 그럼 10건 중에 8건은 신고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산재 신청을 꺼리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청을 못하는 걸까요?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꺼림칙한 거죠. 나중에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생길까 봐 아니면 보험료 오를까 봐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노동자들은 뭐 언어 문제도 있고 정보도 부족하고 또 괜히 신고했다가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특히 미등록 체류자분들은 더 심하고요. 아, 신분 노출될까 봐요. 그럼 정말 다쳐도 어디 말도 못하고. 네, 그런 악순환인 거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다치면 보호받기는 더 어렵고.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님도 지적하셨던데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영세사업장이나 좀 위험한 공정에 많이 투입된다고요? 맞아요. 소위 3D 업종이요. 안전교육 같은 것도 부실하거나 자기들 언어로 제대로 제공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거제나 통영 쪽 조선소 하청업체 얘기도 나오던데 거기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데 언어 때문에 안전교육이 어렵다고요? 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업병 문제, 뭐 암이나 백혈병 같은 거요. 그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위험이 이주 노동자들한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반올림 관계자분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결국 이윤, 혈일성만 너무 따지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이 되고 그 위험이 가장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위험한 일이 넘어가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발전의 그늘, 그 위험 부담을 사회적으로 좀 힘없는 집단이 떠안게 되는 구조랄까요? 통계적으로도 그게 드러나나요? 네. 전체 취업자 중에 이주노동자 비율은 한 3.2% 정도인데 산재로 사망하는 분들 중에는 이주노동자가 10%를 훌쩍 넘어요. 우와, 비율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건 정말 심각한 불균형이죠. 최근에 그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거기서도 이런 현실이 또 드러났고요. 아, 맞아요. 그때도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였죠. 그리고 그 모건대 권선필 교수님 지적처럼 고용주, 파견업체, 근로자 이런 식으로 고용 구조가 복잡한 것도 문제예요. 책임 소재가 분명매여지니까요. 정부도 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네, 정부도 문제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한 외국 공간이 대신 산재 신청을 해줄 수 있게 한다거나 모국어 안내 서비스를 더 늘린다거나 아, 공간 대리 신청이요? 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도 지원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아딘 씨 경우만 봐도. 그렇죠. 그게 현실의 벽인 것 같아요.
제도를 만들어도 아딘 씨처럼 고용주가 바로 옆에서 압박하고 회유하면 노동자 스스로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아딘 씨는 치료 후에도 여전히 힘들다고 하던데요. 맨눈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네. 제도가 있어도 현장의 장벽을 넘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정말 한국 산업 발전의 그 이면에 가려진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 그 위험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딘 씨의 이야기가 그냥 한 건의 사고 기록이 아니라 뭐랄까 우리 사회의 시스템 문제를 보여주는 창 같아요. 안전관리 부실이나 산재 음표 시도, 정보나 언어 장벽, 복잡한 고용 구조 같은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딘 씨가 던진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어떤 질문이었죠? 왜 우리는 다쳐도 아파도 목소리를 내기 힘든 걸까요? 이 질문이 비단 이주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성에 대한 질문인 거죠. 국적이나 신분을 떠나서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